내 재산, 내 안전을 현명하게 지킨다. 사이버 시대를 지혜롭게 대처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 사이버 시대 생존법.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 과천경찰서 수사과 사이버 수사팀에서 근무하는 주보현 경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인형이 박수. 네. 오랜만에 또 함께합니다. 벌써 세 번째 출연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얼마 전에 넘어지셔가지고 얼굴 다치셨다고. 네,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걸어가다가 응. 아스팔트 길에 넘어져가지고 아휴, 네,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코피를 좀 흘렸습니다. 네. 못 살아. 그래도 네. 많이는 안 다치신 것 같아서 네, 다행이에요. 다행이네요. 네. 하여튼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데 오늘은 어떤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알려주실 겁니까? 오늘은 인터넷 도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인터넷 도박은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받고 있는데 사이버팀에서 오래전부터 단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범죄가 발생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게요. 이게 좀 심각합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게 좀 궁금한 게 아이들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왜 그 명절에 많이 하는 동양화 카드. 네. 그걸 1대1로 하는 인터넷 게임. 네. 그거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런 것도 인터넷 도박에 속합니까? 저도 가끔 가족들이 모이면 하는데요. 가족들이 모여서 즐겁게 하면은 도박이라고 보긴 어렵고 사실은 오락이죠. 근데 오락과 도박은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도박이란 인터넷상에서 게임에 참여한 당사자가 돈을 걸고서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을 가지고 득실을 따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우리가 인터넷상 불법적인 도박은 불법 사이트를 통해 실제 계좌로 입금을 하고요. 게임을 해서 돈을 잃고 따고 또 돈을 출금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죠. 그래서 단순히 오락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오락은 게임상 게임으로 하는 단순한 오락은 저희가 돈 입금 안 하고 사이버 머니로 하잖아요. 근데 인터넷 도박은 이제 큰 돈을 많이 입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가족들끼리 할 때도 돈 얼마 이상 이러면은 그것도 도박 아닌가요? 얼마 이상 너무 크게 하면? 너무 크게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네. 도박을 이 가족끼리 할 때는 그냥 즐겁게 100원 전체 다 해서 100원 아니면 전체 다 해서 100원. 네, 아니면 즐겁게 하는 거는 도박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다 오락의 개념과 약간 그렇죠. 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지 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머니 아이템을 사야 하고 결국은 현질이라고 하죠. 현금으로 이렇게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 현금을 투자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현금을 실제 계좌로 입금하거나 이긴다고 해서 현금을 받게 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도박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 인터넷 도박은 전부 불법입니까? 한국에서 인터넷 도박이 전부 불법인 것은 아니고요. 네. 국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도박이 존재하긴 합니다. 스포츠 땡땡이라는 건데요. 법적으로 승인된 복권과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 외에 사설로 운영하는 불법적인 사이트는 모두 전체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포츠 땡땡 외에는 사설로는 다 불법입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스포츠 땡땡 그거랑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설 스포츠 땡땡이 있잖아요. 네.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운영업체가 국가냐 사설이냐 그거 하나인 건가요? 그렇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이제 땡땡은 1인당 구매에 상한선 제한이 있고 또 청소년들이 아예 구매를 할 수 없게 보호 장치를 가지고 있고 일부 금액도 제한선이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반면 불법적인 사설 스포츠 땡땡 사이트는 구매 금액이 제한이 없죠. 돈을 더 많이 넣으면 더 좋아합니다. 이벤트 머니도 주고 엄청 좋아하죠. 그리고 제한선도 없이 청소년들도 구매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중독성이나 사행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땡땡은 판매 금액의 대부분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한국 스포츠의 밑거름으로 사용하지만 불법 스포츠 땡땡은 대포통장을 통해 결국은 운영자가 모든 금액을 불법적으로 획득하고 고액의 적중자가 나오면 돈을 다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운영자가 다 돈을 가져가는 형태의 먹튀 방법으로 위험적인 요소가 많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인터넷 도박의 유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뭐 아시다시피 인터넷 불법 도박 있죠. 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동양화 같이 고스톱 이런 게 있고요. 바둑, 사다리 게임도 있고 또 사다리 게임도 있어요? 홀짝이라고 아주 쉽죠. 홀짝 개념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온라인 카지노, 그다음 불법 스포츠 땡땡, 사설 경마, 고스톱, 바카라 등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 예전에 학교 앞에 문구점에 가위바위보 야 하면서 이렇게 동전 계속 넣게 되는 거 있었거든요. 네.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게임. 그런 것도 불법 사이트 내에서 만들어진 걸 제가 본 적이 있고요. 저는 사실 단속을 위해서 뭐 사실 여러 가지 종류 바둑도 해보고 사다리 게임도 해보고 온라인 카지노도 해보고 사실 많이 사실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그 도박의 종류가 도박 사이트 내에서 그 운영자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으로 본인들이 100% 결정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말 랜덤이라는 게 아니라 결과가 랜덤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운영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딸 수가 없는 체계네요. 따기가 정말 어렵죠. 저는 사실 10년 동안 도박 사건을 많이 하면서 도박으로 돈을 따신 분은 단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단 한 분도 못 봤다. 네. 실제로 현장에서 겪었던 인터넷 도박 사건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시다면 공유가 가능할까요? 네, 제가 10년 넘게 사이버스타 팀에서 근무하면서 매년 경찰청에서는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 도박 특별 단속 계획에 따라서 도박의 운영자와 도박 피해자를 사실 검거하고 있습니다. 매년 검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박 피해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불과 얼마 전입니다. 금융감독원 FIU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피해자 계좌에 돈이 하루에 몇 억씩 들어가고 그 범행 계좌로 금액이 다시 들어가고 세금 포털 등이 의심이 된다면서 저희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요. 피해자를 불러서 조사를 해봤는데 피해자는 정말 그 30대 후반에 정말 말끔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였는데 한번 스포츠 땡땡이라는 불법 사이트에 빠져서 하루에 뭐 1억 이상의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새벽에 내내 스포츠 땡땡만 매일 한 거예요. 근데 스포츠 땡땡이 우리나라 경기뿐만 아니라 외국 경기까지 다 이제 불법 사설 사이트에서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도박 행위로 거의 뭐 7억 원 가까이를 잃고요. 왜냐면 이제 금융감독에서 계좌를 분석했는데 너무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결국 그건 도박 행위였던 거예요. 너무 금액이 많고 횟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 경찰서에서는 상습 도박죄로 처벌을 받았고요. 그분도 결국 7억이라는 돈 때문에 파산 신청까지 하고 상습 도박은 사실 처벌 영향이 크거든요. 상습 도박으로 처벌까지 받는 경우라 저도 안타깝지만 도박이 참 이렇게까지 내 돈이 이렇게 다 날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제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안타깝다. 30대 후반에 말끔한 직장인 거기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대출 받기도 좀 쉬웠을 것 같고 파산 신청을 할 정도였다면 어디 이제 돈이 어디 나올 데가 없을 정도니까 이제 파산 신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금융까지 다 이용을 해서. 그렇죠. 처음에는 좀 일부 돈의 수익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큰 돈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수익금이 있다 보니까 돈이 판돈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결국 총 진짜 잃은 금액이 7억이어서 저희도 진짜 너무 안타깝게 참 사건을 정리한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친구랑 무슨 게임을 해도 처음에 한 두세 판 했는데 가위바위보를 해요.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두세 판을 다 져요. 그럼 더 하기 싫어요. 맞아요. 근데 처음에 두세 판을 했는데 내가 몇 번 이겨. 그러면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도박이라는 것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조금 그런 사건들 보면 안타까운 게요. 경위님. 상습 도박으로 처벌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실 그런 유혹에 빠지는 거 당연히 잘못된 일이고 또 건전한 사회 문화 풍토를 위해서도 처벌받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도박 사이트들이 버젓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되는 건데 운영을 한 사람들도 벌을 받지만 돈을 빼돌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돈을 이제 추징을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던데 돈을 잃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벌금까지 내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이게 유혹에 빠진 대가치고는 너무 크지 않나. 맞습니다. 그 사실 근데 사이버 도박으로 네. 단순히 이제 잠깐 일회성으로 빠져서 적은 금액으로 할 경우에는 처벌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뭐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깊이 반성하고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는 식으로 사회적으로 도박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처분 정도죠. 하지만 상습 도박을 이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처벌을 받고도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에 아니면 투자한 돈이 막 너무 크고 여러 차례 입출금하는 경우에 사실 상습 도박죄로 처벌을 받고 있어서 우리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 단순히 내가 한두 번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네, 엄청난 큰 처벌까지는 아니고요. 또 당연히 또 이제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박 사이트는 사이트가 너무 많고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 경찰청과 이제 인터넷진흥원에서는 도박 사이트를 단속하기 위해서 그 사이트 폐쇄 조치를 항상 저희가 매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많이 차단하려고 하는데 행위자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사이트가 차단되면 다시 생성되고 하는 이제 시스템이고요. 운영자를 저희가 처벌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운영자는 저희가 검거를 할 경우에는 구속까지 하는 아주 큰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시스템상 저희 경찰청에서는 범죄 수익금을 몰수해서 그 몰수하는 처분을 반드시 하고 최대한 몰수하기 위해서 진짜 경찰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이 도박 단속을 위해서 운영자를 최종 검거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매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유혹에 빠진 사람보다는 어쨌든 유혹을 한 사람들에게 큰 처벌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렇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운영자가 돈을 더 많이 벌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도박 행위를 이제 하시면 안 되죠. 그럼요. 네. 사실 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맞습니다. 네. 이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생긴 것도 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이런 만드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찰과 한국마사회가 합동 단속으로 불법 도박 일당을 잡은 사건 유명했는데 요거 얘기 조금 해주실까요? 저희 과천경찰서 이제 관내에 사실은 한국마사회가 있는데요. 네. 한국마사회는 내 경마행위 외에 불법적으로 사설 온라인 경마 사이트에서 경마를 할 경우에는 한국마사회법이라고 또 위반으로 단속이 되는데요. 저희 이제 과천 관내 마사회가 있다 보니까 저희 팀에서도 한 달에 뭐 30명 이상의 검거를 도박 한국마사회법 위반 피해자를 검거하고 있고요. 한국마사회 불법 단속팀과 함께 실제 사설 경마장 운영하는데 현장에 진짜 투입이 돼서 첩보를 입수하면 저희가 현장까지 출동해가지고 그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고 또 그 실제 운영자를 검거해서 구속을 한 사례가 사실 많이 있어서 불법 도박을 위해서 저희 경찰청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러 기관들이 협업해가지고 도박 근절을 위해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군요. 네. 한국마사회에서 불법 경마 사이트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한다던데. 맞습니다. 그죠? 네, 불법 이제 경마 단속 현장 이제 단속이나 이제 한 첩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이 크게 드립니다. 신고 포상금을 한국마사회에서 또한 저희 경찰청에서도 불법 도박에 대해서 신고를 하실 경우 신고가 어느 정도 그 수준의 검거에 기여한 기여도에 따라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 있기 때문에 불법 도박 사이트가 있으면 언제든지 신고하시고 또 이상한 뭐 허위 사이트가 있다라면 신고하시면 저희가 패스 조치도 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요즘에 진짜 정말 심각한 게 청소년들이 인터넷 도박에 그렇게 빠져 있다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모바일 사용이 많아지고 맞아요. 코로나 이제 시대에 지나가면서 도박이 성인만 많이 됐었는데요. 피의자 검거해 보면 예전과 다르게 청소년들이 많이 검거되고 있고 경찰청 또 통계에 따르면 도박 청소년 피의자가 2021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어요. 코로나 19부터 이제 결국 이 청소년들도 자기 용돈 받아서 10,000원, 20,000원씩 벌다가 10,000원, 20,000원씩을 도박 행위를 하다가
도박 금액을 키우고 모든 돈을 다 잃고 음. 경찰서에까지 와서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고요. 그렇죠. 청소년들이 이 도박이 그냥 단순 게임인 줄만 알고 있어서 그 돈을 넣고 도박 행위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처벌받는다는 걸 모르고 있어서 참 안타깝고 그렇죠. 네, 안타깝습니다. 네. 실제로 현금이 오고 가는 게임들은 도박이다. 그리고 이거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라는 거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께서도 많이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이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럼요. 당연합니다. 온라인상의 도박 사이트 내 행위는 불법이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도박은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게끔 도박 교육이 필요하고요. 네. 청소년들에게도 지금 많이 학교 내에서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경찰청 사이버 예방 강사들도 학교뿐만 아니라 뭐 군대, 뭐 군부대에 가서도 도박 예방 교육을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국가적으로 도박 예방 치유 센터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어서 네. 도박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반드시 교육을 통해서 인지를 해야 될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상습 도박이라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다. 뭐 몇 번을 해야지 상습 도박인지 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상습 도박이면 이제 한 번은 아니겠죠. 네, 한 번 아니고요. 네. 많이 하고 자주 하고 돈을 엄청 많이 크게 하면 이제 상습 도박이라고 하는데요. 횟수로 정해진 게 아니고 네. 동종 정가가 있거나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경찰서에서 도박죄로 한 번 처벌받고 뭐 두 번 한 번에 처음에 오셨을 때는 다음부터는 절대 안 하시겠다고 해요. 근데 저희 그렇죠. 마사회법 위반 또 다음 한 6개월 있다가 또 그분이 또 잡혀서 오세요. 이게 이렇게 두 번, 세 번 그리고 판돈이 커지면서부터 상습 도박죄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도박 중독,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 거 이런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 예방법이 있을까요? 사이버 도박 예방은 스스로 자기 절제 능력이 이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도박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도박을 해서 1회는 돈을 딸 수 있습니다. 시스템 프로그램 규정상. 그리고 처음에 10,000원을 입금하면 이벤트 머니로 뭐 10,000원을 더 입금하기 더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10만 원 입금하면 2배, 20만 원의 이벤트 머니를 이용해서 처음에 한 5번 정도는 도박 금액을 따지죠. 돈을 따지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계속적으로 도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박은 예방법보다 이게 진짜 잘못됐다는 걸 내 스스로 인지하고 내 돈이 결국은 다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고 도박 예방 교육을 가지고 도박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희님, 네. 내가 처음에 10,000원을 입금했을 때 10,000원을 더 얹어주면 그 얹어준 다음에 내가 돈을 찾을 수 있어요? 그건 못 참나요? 그땐 못 찾아요? 아니요, 이벤트 머니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네, 이벤트 머니도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게 시초죠. 네, 처음에. 네. 이제 이게 이벤트 머니가 들어오니까 한 번 더 하면 이제 10만 원을 하면 내 생각에는 20만 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으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 20만 원 또 되면 30만 원, 40만 원 하다가요. 이 도박에 대한 프로그램이 진짜 최종 큰 돈에 가면은 결국은 다 잃게 되는 약간 시스템이다 보니 제가 10년간 근무하면서 도박으로 큰 돈을 번 분이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지금 이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분들은 내가 도박은 절대 이게 아니구나. 도박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거를 반드시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한 분도 못 봤답니다. 10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도박과 관련해서 뭐 여러 번 당부는 해주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지금 뭐 청취자분들 중에서 인터넷 도박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생각을 하셨거나 한두 번 경험을 하셨던 분이 있으시다면 당부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생각 벌써 마지막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도박은 위험성을 인지하고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음. 뭐 저 과천경찰서 같이 저희 수사관을 만나서 조사를 받으시고 싶다라면 도박을 계속 무서워요. 하시는데요. 도박 지금이라도 오늘 방송을 듣고 오늘 내가 돈을 입금했는데 도박을 계속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가 한 분이라도 멈추신다면 제 출연이 오늘은 진짜 뜻깊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거는 불법 온라인 도박은 처벌을 받고 돈을 절대 따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방송 우리 라디오를 통해서 불법 도박을 절대 안 하셨으면 하는 게 제 오늘의 마지막 의견입니다. 네. 오늘 방송 듣고 나서 저 실제로 만나고 싶으면 하세요라는 이야기 들으셨죠? 무서워요. 저희 경희님 목소리만 듣고 참 친절하고 부드러운 분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 표정 혹시 눈빛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어쨌든 처벌받습니다.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절대 가볍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는 거. 진짜 파산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는 안 그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것도 꼭 명심해 주시고요. 인터넷 도박은 불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주보영 경위 모시고 인터넷 도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